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미디어문화융합대학 원장 정성은 교수입니다. 환영합니다. 이번에 새로 저희 대학원에 들어오신 원우 여러분 환영하고 이번에 이제 우리 대학원에서 좋은 공부를 많이 하시고 좋은 책도 많이 읽고 좋은 글도 많이 쓰시고 특히 무엇보다도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서 교류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대학원에 원어분들도 굉장히 훌륭하신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좋은 만남들을 가지고 또 서로 많이 배우면 또 재밌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굉장히 서로 우리 주고받는 것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수님들과도 좋은 인연을 맺고 서로 교류를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랑도 원장인데 저랑도 자주 만나고 이야기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1교시, 2교시 수업이 있는데 1교시, 2교시 수업이 끝나면 거의 9시 반, 10시가 됩니다. 그러면 저기 학교 밖에서 3교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3교시는 치맥 등을 하면서 저희가 수업 아닌 수업을 하는데 저희 대학원도 이번 학기에 원장이 쏜다 뭐 이런 이벤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하고 서로 많이 배우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대학원에 들었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대학원은 들어가기 전에 생각했던 거랑 기대했던 거랑 들어가서 직접 경험한 거랑 사실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대학원에서 뭘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면 좋은데 제가 그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는데 설득컴 세미나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설득컴 세미나. 이 유튜브 채널에 대학원에서는 무엇을 공부하는가, 대학원에서는 무엇을 공부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를 찍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고 대학원 또는 이 학계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제도가 구성되어 있고 뭐 이렇게 움직이는구나라는 것들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학생들이 하는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논문 꼭 써야 되나요? 석사 논문 꼭 써야 되나요? 안 쓰셔도 됩니다. 저희 대학원은 쓰지 않고 대체로 그러니까 그걸 대체해서 과목을 2과목 듣고 하면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왜냐면 이 석사는 2년이나 되게 촉박한 시간인데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쓸 수 있는 준비를 다 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논문은 원래 석사 때 준비를 해서 박사 가서 세미나라든가 또 여러 가지 논문 쓰기에 필요한 과정들을 이수하고 실제로 또 지도 교수랑 이렇게 교류하면서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연구들을 직간접적으로 보면서 경험하고 난 다음에 논문을 쓰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또 하나는 질문은 저는 꼭 논문을 쓰고 싶어요. 논문을 쓸 수 있나요? 그런 질문이 있는데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잘 아시고 차근차근히 논문을 쓰기 위한 준비를 많이 해야지, 그래야지 사실은 지도를 할 수 있는 지도 선생님으로부터 허락도 받을 수 있고 논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마침 사실을 그 논문과 관련돼서 재밌는 글을 하나 읽었는데 소개를 해줄까 합니다. 제가 지도 교수가 있습니다. 제 박사 논문 지도 교수가 에드워드 핑크 교수님이라고 지금 한 80 가까이 되셨는데요. 올해 이제 은퇴를 하세요. 그래서 퇴임 기념집 책을 하나 내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편집자가 돼서 우리 그 제자들이라든가 동료라든가 여러분들이 이제 제 에드 핑크 교수에 대한 글들을 보내와서 그것들을 편집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졸업하고 난 다음에 들어왔던 박사과정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이 학생이 쓴 글을 오늘 제가 읽었는데 그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이 이제 페이퍼를 과제를 해서 내면 제 지도 교수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거기에다가 매 문장마다 이건 왜 그렇지, 뭐 이거는
논리가 맞는가 그리고 뭐 틀린 거 표기가 틀렸거나 뭐 하면 그다 자세하게 막 빨간색으로 코멘트를 해주는데 대부분 보면 일종의 피범벅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유혈이 낭자에 빨간색으로.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주는 게 학생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고 선생도 그게 실력도 있어야 되고 애정도 있어야 되고 책임감이 있어야지 교육을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막상 학생이 받아보면은 사실 굉장히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학생 이름이 그 애담 리처드인데 그 애담인데 애담이 하루는 이제 그 선생한테 가서 아 선생님 근데 이거 꼭 빨간색으로 하셔야 돼요? 빨간색으로 말고 다른 색으로 하시면 안 되겠어요? 응? 너무나 마음에 어떤 상처가 됩니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랬더니 이제 제 지도 교수가 하는 말이 뭐 빨간색으로 하면 학생들한테 나쁜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 학생들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거나 뭐 그런 경험적인 증거가 있어? 증거를 보여줘. 문헌이 있어?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학생이 없는데요. 그리고 이제 없으면 뭐 나는 하던 대로 계속 하겠어.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애담이 다시 그 지도교수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선생님 제가 증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험을 우리가 한번 하죠. 그렇게 해서 두 명이 같이 실험을 했다는 이야기가 여기 적혀있는데 뭐냐면 학생이 쓴 에세이 뭐 이런 것들을 하나 이제 만들어 갖고 거기다가 이제 어떤 선생이 빨간색으로 거기다가 막 코멘트를 이렇게 막 한 거예요. 근데 뭐 그걸 한 거를 하나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이랑 똑같은 코멘트인데 녹색으로 된 거랑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된 거랑 파란색으로 된 거랑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4가지 다른 버전을 만들고 각 그 학생들을 모아서 학생들을 이렇게 할당을 해갖고 각각 몇 명씩 이렇게 해서 이제 학생들한테 우리 학교가 지금 학생들의 교육이라든지 강의에 대해서 뭐 평가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학생의 과제와 선생의 코멘트를 읽고 난 다음에 당신이 생각할 때 그 교수가 학점을 어떤 학점을 줬을 것 같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하고 또 당신이 이렇게 참여자가 채점을 한다면 학점을 뭘 주겠습니까를 측정을 한번 해봐라 답해 보셔 이렇게 해갖고 실제로 실험 연구를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학생이 그러니까 빨간색일 경우가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더 해당 교수가 더 나쁜 학점을 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인데 단지 빨간색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서 그래서 자 선생님 이런 연구가 나왔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알았다. 내가 지금부터는 보라색으로 하겠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바꿨다는 컬러를. 근데 사실 논문의 제목이 Attributional Chromatics 뭐 이런 이제 컬러에 대한 뭐 이런 건데 사실 이것도 출판에 관해서도 되게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면 그냥 묵혀두는 게 아니라 이게 학술제 투고를 해서 심사를 받아서 마침내 출판이 되면 그게 사회적 지식으로 인정이 되고 나의 하나의 작품과 업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꼭 심사를 받고 학술지에 통과를 됐을 때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이제 가치를 획득하게 되는데 그걸 쓰고 난 다음에 이거를 이제 학술지에 투고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저널에 투고를 했더니 바로 답장이 뭐가냐면 이것은 뭐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논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심사할 수 없습니다라고 바로 리젝트 개재 불가 이런 판정이 받은 거죠. 그래서 그 학생이 되게 애담이 되게 실망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제 지도 교수 에드 핑크 교수가 장문에 편지를 써가지고 왜 이것이 커뮤니케이션 논문이고 이게 커뮤니케이션 논문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에디터의 편집자의 생각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장문에 내를 써가지고 와서 자 우리 이거를 보내자 에디터한테. 그래서 뭐 깜짝 놀란 거지. 근데
어떻게 에디터한테 이런 편지를 보낼 수가 있지? 근데 실제로 그게 편지가 보내고 그때 에디터가 논문 심사도 돌아가고 그래서 딱 그 전날인지 모르겠는데 그 논문이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좀 줄여서 IJOC라고 그러는데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커뮤니케이션이 2017년도에 실렸어요. 근데 애덤 리차드 에드워드 핑크. 그래서 우리는 진짜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막 이런 그 일화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우리 입학식이라든지 이런 행사라든지 아니면 졸업 관련 행사에서 우리 미디어 문화융합대학원 행사에서 꼭 사실 시를 한 편씩 읽었었는데 오늘은 시가 아니고 갑자기 예전에 찾아보니까 2001년도인데 제가 대학원 시절에 공부하면서 적었던 짧은 에세이 수필이 생각이 나서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이게 전문을 읽지는 않고 맨 앞에랑 맨 뒤에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요때 딱 8월 달에 저녁을 먹고 학교 도서관 앞에서 도서관 들어가기 전에 계단에서 앉아 있으면서 드는 생각을 적었던 것 같아요. 여름 저녁 매미 소리 이런 내용입니다. 여름이 벌써 끝물로 다가서고 있다.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면서 올 때도 반갑지 않고 함께 있을 때도 별 달갑지 않은데 막상 보내고 나면 그리워지는 계절이 여름이 아닌가 하고 적었었다. 봄은 많이 기다리지만 보낼 때 소원함이 없고 오는 겨울 걱정하지만 그렇다고 가을을 붙잡고자 하지는 않는다. 가는 여름 끝자락을 소용없이 붙잡는다.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매미 이야기를 좀 했는데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자 맨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끝냈는데 매미는 있는 힘을 다해 운다. 주어진 시간이 짧다. 7년을 애벌레로 땅속에서 살았는데 꼭 7일인가를 지상의 7일인가를 주어졌다. 그 안에 짝을 찾아서 씨를 뿌려야 한다. 가장 세게 울기 위해 매미는 꼭 발통 걸리는 경운기처럼 운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로 시작하다 서서히 발동이 걸리고 발통기가 돌아가듯 시원한 소리를 뿜는다. 한 20번쯤. 그리고는 소리는 잦아들고 한 30초를 쉬었다가 옆 나무에 매미가 시동을 걸면 질세라 또 울어대기 시작한다. 맴. 오늘 우는 매미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란다. 2001년 8월 썼네요. 자, 여러분들이 다 대학원에 들어오셨는데 대학원에 있는 동안에 좋은 소식들이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